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제 새벽 시간이 다가왔네요. 06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혜장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과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되자. 잘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호흡법만 바꿔도 이 호흡법만 바꿔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한번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는 제가 그랬죠. 만병의 근원인데 이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뿐 아니라 작게는 두통 그리고 위험을 유발합니다. 두통과 위험을 유발한다. 어떤 데 머리가 띵하고 아프죠. 어지럽고. 이게 또 심하면은 뭐 고혈압도 오고 뭐 심장병, 만성 요통 등 큰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완전 호흡법이다. 완전 호흡. 연구에 따르니까 숨 쉬는 방법만 바꿔도 스트레스가 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 이상 줄어든다. 그리고 완전 호흡법 3단계가 있어요. 478 호흡법. 478 호흡법이 뭐냐? 이 4초 동안에 들여 마시대요. 4초 동안 들여 마시고 7초 동안은 숨을 멈추고 8초 동안은 내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완전 호흡법이 된다. 478 호흡법. 한번 해보시죠.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은 숨 멈추고 8초 동안은 숨 내쉬기입니다. 일단은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4초 동안 배를 팽창시키면서 이제 숨을 들이마신 후 2초 동안 다시 가슴을 팽창시키면서 들이마시는 거죠. 그리고 숨을 멈춥니다. 7초 동안. 그리고 이때 괄약근에 힘을 조여주면 더 좋다고 하죠. 그리고 숨을 내뱉는 거예요. 8초 동안 숨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배가 등에 달라붙는다는 느낌으로 내쉬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그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나 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됐을 때 크게 심호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호흡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호흡의 속도를 늦추면은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이 편도체의 뇌파가 안정되면서 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작스레 스트레스가 생긴다면은 그 완전 호흡법으로 숨쉬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호흡법만 바꿔도 만병의 근원인 그 스트레스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호흡법 한번 시도해 볼래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미국의 그 집중 견제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타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중국 기업의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죠. AP. 이 독립 시도가 이제 결국 좌초됐다. 그런 겁니다. 중국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그 최근에 자체칩 엑시노스 부활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서 개발 자회사 제쿠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포는 글로벌 점유율 10%를 가진 그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대표 스마트폰 제품으로 보니까 파인드하고 레노 시리즈가 있어요. 21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파인드 N을 내놓으면서 삼성을 현재 추격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퀄컴에서 제작된 스냅드래곤 AP를 활용해 왔어요. 오포는 2019년부터 자회사 그 제쿠를 통해서 통신과 모뎀, ISP 등의 그 칩을 개발해 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넘어서서 스마트폰 두뇌로 불리는 AP칩까지 직접 개발해가지고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외신에서는 그 오포의 AP칩이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날 전격 개발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거죠. 오포 측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마트폰 중장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업계에서도 이 같은 오포의 AP 개발 중단이 전방위적인 미국의 반도체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중국의 이 같은 AP 개발 실패는 오포가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보니까 처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앞서서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그 제재로 인해서 기린이죠, 기린. 이 기린 칩 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샤오미는 2017년 자체 개발한 서지 S1을 선보였는데, 이후에는 AP 사업에서는 발을 뺀 상태입니다. 중국의 휘청거리는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주로 중국 기업의 시스템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이 반도체 위탁 생산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같은 날 중국 파운드리죠. SMIC는 급격히 위축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SMIC는 2020년부터 미국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가지고 무역 제재를 받는 기업입니다. 이 영향으로 SMIC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해가지고 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같은 기간 순이익은 1년 전보다 48% 정도 급감해서 3,0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SMIC는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폰하고 PC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절치부심하면서 AP 시장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삼성은 추격차를 따돌리고 이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은 2019년 AP 시장 점유율을 14%까지 끌어올렸는데 지난해 3분기 7%로 5위까지 추락을 했어요. 무엇보다 엑시노스 2200이 갤럭시에서 이제 퇴출당한 것이 흑역사로 남았는데, 하지만 최근에 그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우선 보급형 엑시노스 라인업을 확대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삼성이 올해 1분기 모바일 AP 출하량은 1910만 대죠.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요. 주요 AP 제조사 중 유일하게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고사양 플래그십 제품군에서 자존심 회복인데, 내년 초 출시를 앞둔 삼성의 갤럭시 S24의 AP로 엑시노스가 다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말 MX 사업부 내에서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을 했고요. AP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그십까지 복귀에 성공하면은 삼성의 그 AP 점유율은 다시 10%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인전 업계에서는 현재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이 사진 속의 인물 노태문 사장인데, 이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었는데, 이 기념식에서는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 80명을 포상을 해가지고 최고 혁신 발명가에게 올해의 발명왕을 시상을 했죠. 노 사장은 5세대 스마트폰하고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해가지고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수년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음탑 산업훈장은 구감열 신액 대표하고 김경동 올링크 대표가 수훈을 했고, 구 대표는 전력 반도체용 그 기판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을 국산화했고요. 김 대표는 전자기기 간 터치 한 번으로 정보 기원이 가능한 비접촉 그 NFC 방식을 개발을 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거죠.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물류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이혜진 노리엔 대표하고 급속충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정웅 현대차 책임연구원은 동탑 산업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올해 그 발명왕에는 이성국 LG이노텍 책임연구원이 선정이 됐네요. 이 연구원이 개발한 손떨림 보정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는
스마트폰에서도 디지털이란 그 반사지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축구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1957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시상을 해서 발명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또 인공지능 그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주로 사용되는 차세대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삼성은 업계 최초로 CXL이죠. 2.0을 지원하는 128기가짜리 CXL D램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연내 바로 양산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CXL은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하고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그리고 D램 등을 효율적으로 연동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예요. CXL D램은 메인 D램하고 공존하면서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두뇌 격인 CPU하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의 도로를 기존 2에서 3차선에서 최대 8차선, 10차선 이상으로 대폭 늘려주는 거죠. 이를 활용하면은 그 D램의 용량을 8배에서 10배 정도 이상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기술 발달로 이제 처리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CXL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은 서버 증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미세 공정 혁신의 속도가 이제 늦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CXL의 등장을 의미하는 바가 커요. 초미세 공정이 한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쉽고 효율적으로 D램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CXL 1.1 기반의 CXL D램을 개발한 데 이어가지고 1년 만에 CXL 2.0을 지원하는 D램을 개발해서 차세대 메모리의 상용화 시대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작 CXL 2.0 D램은 업계 최초로 메모리 그 풀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서버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서 이제 풀을 만들고요. 여러 호스트가 이제 풀에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CXL 메모리의 전 용량을 유휴 영역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서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서버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감한 운영비를 서버의 메모리에 재투자하면서 이 반도체 수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죠. 이 같은 효과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상용화 시작된 게 CXL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이 기업인 케이던스에 따르니까 CXL 메모리 플랫폼 시장이 2030년에는 2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보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